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2025년 11월 25일 새벽에 가족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최근 들어 후배들이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할 만큼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연기로 살아온 사람, 대한민국 문화의 한 시대를 만든 큰 어른. 이제 그분의 삶을 잠시 함께 돌아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였는데, 이순재 씨는 바로 그 치욕의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에 출생해서 북도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4~5살 무렵 부모 곁을 떠나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줄곧 성장해서 사실상 서울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이순재 씨는 귀티가 나는 인상이라 어렸을 때부터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뜻밖의 아주 참혹한 가정 형편에서 성장했습니다. 세 식구가 아현동 판잣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 할아버지와 밥벌이로 남대문 시장에서 박스를 놓고 비누 장사를 할 만큼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이순재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가정 형편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느냐면 서울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을 절반밖에 못 냈어요. 한 번은 남규로 담임선생님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보고 등록금을 일부라도 내는 것이 대단하다고 놀라며 돌아가기도 했었지요. 결국 어린 이순재가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한 것도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족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서울고를 다니다 1학년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전으로 피난을 가서 1년 반 정도를 대전고등학교를 청강생으로 다니다가 졸업할 때가 다 되어 다시 상경해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고는 당시로서는 경기고와 맞먹는 대단한 명문이었어요. 대학은 피난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봐서 그런지 서울대 정치학과를 지원해서 낙방하고 이듬해 다시 철학과에 합격해서 1954년부터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배우로도 유명하죠. 이후 학생 연극부에 입부하면서 배우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배우로서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 참가한 것, 그리고 서울고 2학년 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연극을 처음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피난간 대전고에서 햄릿을 강의한 영어 선생님을 설득해 학교 예술제에서 연극을 한 것이 첫 번째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영화를 알게 되면서 배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취미가 전공으로 발전한 케이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극장은 좌석제가 아닌 입석제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도 영화를 볼 수 있었지. 이태리, 영국, 불란서 등 각국에서 세계적인 명장들의 좋은 예술 영화들이 이때 쏟아져 들어왔어. 그중 나에게 가장 충동을 느끼게 한 영화는 대학교 2학년 때 스카라 극장에서 본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이었어. 이 사람의 연기가 탁월하더라고. 그는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고 상임 연출자이며 남작 자귀를 받은 대단한 배우였고 연기도 예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 국내에서 딴따라라고 치부되었던 연기가 충분히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영균, 이낙훈 씨가 활동하던 서울대 연극부가 2학년이 되더니 예산을 남용했다고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대학 3학년 초에 내가 서울대 전체 연극 모임을 주도하게 되는데 서울대 연극부에 들어가 재건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4학년에 올라가서 회장을 맡게 되었지. 그렇게 대학 3학년 때 아마추어 연극에 출연하게 되면서 배우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딴따라가 아닌 예술을 하기 위해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연극으로 시작했는데 1961년 KBS가 개국하며 방송 드라마에 연기자가 필요하면서 그때 가난한 연극인들이 맡았습니다. 이순재 씨 또한 연극을 하면서 돈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지금도 연극을 하면 돈 약속을 안 합니다. 주는 대로 받고 연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화는 1965년부터 찍게 됩니다. 제가 영화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제일 먼저 영화에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그 당시 외화를 봤던 안목으로 보면 우리나라 영화 수준은 형편없이 열악했고 관심도 가지 않았죠. 이순재 씨가 TV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영화에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1년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스승인 유이태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주었고 1991년엔 역대 한국 TV 드라마 평균 시청률 1위, 무려 59.6%를 자랑하는 사랑이 뭐길래에서 주연을 맡아 대발의 아빠로 열연했습니다.
이때의 인기로 국회의원까지 당선되는 등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렸죠. 2006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는 우연히 본 야동에 빠져 가족 몰래 보던 것이 들켜 빈축을 사게 된 일명 야동 순재 캐릭터로 인해 젊은 층의 친숙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지껏 그가 맡았던 역할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역할이었는데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작품의 인기에 일조했습니다. 이순재 씨의 이런 오랜 연기 인생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인은 오랜 연기 인생의 비결로 암기력, 금주, 연구를 꼽았습니다. 특히 예전에 깡소주를 마시던 배우들은 일찍 죽거나 지금 대부분 연기에서 은퇴했다고 금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강의 비결에 대해선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을 꼽았죠. 술은 일찍부터 거의 하지 않았고 담배는 1982년도에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주당으로 유명한 신구에게 회식되면 술맛 떨어지니까 빨리 가라 라며 쫓겨날 정도였다고 해요. 사실 이순재 씨는 젊은 시절에 주연급 톱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이순재 씨 본인이 직접 자신이 항상 첫 번째는 아니고 신성일 씨처럼 스케줄이 넘치는 스타의 대타였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순재 씨는 활동 초창기부터 자기보다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전성기이자 TV의 여명기였던 60년대에는 신성일, 신영균, 남궁원 등이 여러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할 때 이순재 씨는 주로 이들을 받쳐주는 조연을 했고, 이 스타들이 스케줄이 바빠 출연을 못할 때 대신 주연 배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화계는 주연 배우의 외모와 체격을 중요시했고, 이순재 씨는 그 영화계 톱스타들보다 이런 면에서 다소 부족했던 것이죠. 외모는 밀릴 바가 없었지만 다만 키가 다소 작았는데요. 이순재 씨 본인이 170cm만 됐어도 키에 대한 아쉬움이 적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키가 작아 별명이 꼬마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영화 산업이 쇠퇴하고 TV가 흥하던 70년대에 들어서는 노주현, 한진희, 박근영 등 외모가 받쳐주는 1940년대생 후배들이 당시 인기가 있었던 TV 멜로드라마의 주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순재 씨가 무명이었던 것은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입지가 탄탄한 배우였으며 당시에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랜 세월 롱런하는 숨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순재 씨가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다소 힘들고 어려웠고 강압적이었지만 철저한 인성교육을 받아 그게 정신과 몸에 배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 생활이나 정치를 하면서 각종 유혹과 여러 가지 타락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에서 염치를 지키고 자제하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에는 꽃보다 할배에서 신구, 박근형, 백일석과 함께 H4로 출연, 꽃할배 열풍을 일으키기도 하며 예능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이순재 씨는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죠.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어른 행세하고 대우받으려고 주저앉아버리면 늙어버리는 거고, 난 아직도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무대를 지켜온 한 사람, 수많은 후배들에게 연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답을 보여준 대선배 이순재 선생님이 남긴 작품들과 시간들,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